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TV, 행시TV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픽션이며 제가 직접 작성한 각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5부작 라디오 드라마 욕망의 화염 시작합니다. 제5화 인과응보. 매니저의 손목에 상처가 없는 걸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쉬던 미선. 그 순간 매장에 들어온 누군가를 본 후 미선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차분해졌던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난번 식당에서 만난 자신의 딸인 은지를 닮은 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젊은 여자의 다음 말이 미선을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바로 태수를 닮은 매니저에게 은지를 닮은 젊은 여자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이럴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미선의 그런 모습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마침 나타난 경숙은 미선의 모습을 보며 황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은지를 닮은 여자를 보며 경숙 또한 당황해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리 없는 매니저와 딸은 어리둥절해합니다. 미선과 경숙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네 사람. 놀란 미선 대신 경숙이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론 태수의 아이를 숨긴 사실은 빼고 말이죠. 매니저의 이름은 민철, 딸의 이름은 혜민이었습니다. 두 부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미선을 위로해줍니다. 혜민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며 미선에게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미선에게 엄마로서의 모정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자꾸 은지가 떠오르는 미선, 그리고 태수 또한 떠오릅니다. 모정, 죄책감 등 순간 많은 생각이 들며 미선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고는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여생을 이 두 사람에게 잘해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의 미선. 이 일을 계기로 미선과 혜민의 사이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에도 채용시켜줍니다. 시작은 낙하산이었지만 다행히 혜민은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하며 빠르게 모두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혜민은 이제 미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닮은 민철에게 미선은 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민철과 미선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미선과 민철 그리고 혜민은 이제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미선에게 남은 건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사 두 명이 갑자기 사라진 지금 미선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런 미선을 보고 아무것도 알 리 없는 민철과 혜민은 미선을 걱정해줍니다. 미선은 두 사람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또한 유일한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욕망을 포장해서 말이죠. 자신의 본 모습을 알면 두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운 미선. 정작 본인의 친딸과 첫사랑은 매몰차게 버려놓고 이제와 이런 관계에 연연하는 미선의 모습이 추악하면서도 처절해 보입니다. 지금 회사는 전 남편이 인생을 바쳐 힘들게 만든 회사이고 그렇게 소중한 회사를 치매에 걸린 지금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본인에게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자 흐느끼며 우는 미선. 울먹이며 미선은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잠적한 이사 두 명이 아무래도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 같다며 전 남편의 소중한 회사를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미선을 보며 두 부녀는 이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며 미선을 위로해줍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진짜 이사를 찾아냅니다. 심지어 두 이사와 약속까지 잡아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에 어떻게 찾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드디어 회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고는 두 부녀에게 고가의 아파트까지 사줍니다. 드디어 두 이사와 만나기로 한 날 당일, 그 어느 때보다 신나 보이는 미선. 하지만 하늘이 미선을 벌하는 것일까요? 미선은 약속 장소로 가던 도중 가벼운 사고로 인해 약속 시간에 늦고 맙니다.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는 두 이사. 미선은 크게 분노하며 룸 안에 있는 상을 엎어버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미선은 다급하게 민철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고 때문에 늦은 거라며 두 이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상기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선의 처절한 모습에 민철은 다소 당황했지만 이내 곧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미선을 안심시킵니다. 애꿎은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미선.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드디어 민철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 미선.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민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겨우 설득에 성공했다며 다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성공했다는 민철의 말에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민철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요. 미선은 뭐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두 이사가 요구한 건 무려 10억. 아직 정식으로 정호의 재산이 미선에게 넘어가지 않아 현금이 부족하자 미선은 부동산까지 처분합니다. 고작 식사 자리 한 번에 10억씩이나 들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미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본인을 이사로 지지하는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드디어 성사된 만남. 두 이모는 미선의 생각대로 호전적입니다. 모든 건 미선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이 순간 미선은 생각합니다. 역시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미선은 자신의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엽니다. 미선은 이제서야 잠적한 임원들을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봅니다. 혜미는 우연히 직원들끼리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임원 중 한 명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을 찾아가 임원의 위치를 알아냈고 민철이 찾아가 그 임원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선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크게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건 미선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드디어 이사회 회의 당일 미선은 당당하게 이사회 회의에 입장하며 마치 본인이 이미 이사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미 포섭해둔 임원들도 미선에게 웃으며 예의를 갖춥니다. 드디어 모두가 모인 자리, 미선의 사내이사 선임권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미선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어야 할 정호, 미선의 편으로 붙었던 변호사, 지금의 가족이 된 민철과 혜민, 그리고 가장 의아한 자신의 절친 경숙, 이 5사람이 같이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너무 놀란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말이죠.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경숙은 미선보다 먼저 태수를 좋아했었습니다. 경숙의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던 태수, 경숙의 절친이었던 미선, 이 셋은 자연스럽게 친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선은 태수를 유혹해 연인관계가 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이들의 악연이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둘이 연인관계가 되자 경숙은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축하해줍니다. 하지만 뒤에서 몰래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 옆에서 슬픔을 참으며 지냈지만 태수의 아이를 가지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로 속여 태수를 버린 미선을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약한 경숙은 또 한 번 참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경숙과 미선의 관계도 여전히 예전처럼 좋습니다. 평범하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미선은 경숙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태수에게 약간의 호기심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숙이 태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경숙의 마음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태수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사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숙은 큰 충격과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태수를 사랑했고 그렇기에 미선이 태수와 사귈 때 그리고 미선이 태수를 배신했을 때 경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런 경숙의 마음을 단순한 호기심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태수에 대한 마음이 컸던 탓일까 수십 년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있던 경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오로지 복수 하나만을 위해 바치기로 합니다. 경숙은 미선의 모든 일과뿐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전부 다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인이 된 은지에게 친자 확인서를 보낸 건 다름 아닌 경숙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이 모든 사실을 안 건 다름 아닌 정호였습니다. 은지가 사실은 태수의 아이이고 그걸 알면서도 미선이 돈 때문에 정호를 속여 결혼했다는 것을 정호를 찾아가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며 전부 다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항상 자신을 거부하던 미선이 갑자기 먼저 관계를 갖자고 했던 점, 무엇보다 이 모든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미선의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경숙이 말했다는 점에서 정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숙과 함께 계획을 짜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숙마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태수와 은지의 교통사고 위장을 미선이 의뢰한 것입니다. 미선은 정호가 치매에 걸리자 회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자신의 이사 선임권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정호 회사의 전담 변호사가 적합하다 생각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여 포섭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숙과 정호가 손을 써둔 상황, 변호사는 미선의 지시가 떨어지자 정호와 경숙에게 모든 내용을 공유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둡니다. 변호사는 어려웠던 시절 정호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정호를 배신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미선은 돈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포섭해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를 예상한 정호는 미선이 접선해 오면 거액의 돈을 받고 포섭당하라고 미리 변호사에게 말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수와 은지는 위장 사고를 당하게 되며 장례식 또한 위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은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매정한 엄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합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을 해치는 변호사를 보며 완벽한 자신의 수족이라 생각하는 미선, 정호를 찾아가 거짓 서명을 한 것 또한 당연히 변호사가 잘 처리했을 거라 믿는 미선. 하지만 그건 미선의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변호사는 바로 파쇄해버립니다. 물론 이혼 서류만은 실제로 진행시키고 말이죠. 두 임원 또한 이미 포섭된 연출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포섭할 때, 임원들을 포섭할 때, 심지어 경숙에게 식당을 차려줄 때도 뜻밖의 상황이었지만 트럭 사고를 위장할 때도 모두 미선이 가진 모든 돈을 전부 소진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인 태수도 심지어 자신의 자식인 은지도 오로지 돈 때문에 잔인하게 버린 미선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미선의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났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태수는 민철로, 은지는 혜민이로 위장해 미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경숙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된 민철과 혜민에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게 한 다음 철저하게 버림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였고 마침내 그 모든 복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동영상 속 주인공은 역시나 미선, 욕망에 가득 찬 얼굴로 변호사를 포섭하던 장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마 같은 얼굴로 미선이 태수와 자식인 은지를 사고사 처리하라고 시킨 장면. 정호에게 찾아가 위장 사인하게 한 장면. 술 취해 경숙에게 정호를 비아냥거린 장면. 두 임원을 포섭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미선은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그러자 정호가 안쓰럽다는 듯 미선을 바라보며 미선이 쓴 모든 돈은 현금과 부동산 모두 기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선은 실성하며 쓰러집니다. 정호, 태수, 은지, 경숙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사이가 되어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고 귀여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라며 소리쳐 뛰어갑니다. 그러자 태수와 정호는 웃으며 서로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며 장난쳐 두 팔을 벌립니다. 부족한 제 작품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완성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